당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대선 중반전이 이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100% 역전이다. 100% 역전이다. 예. 이게 이제 한 세 가지로 네. 보면은 2030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 그래도 저는 2030의 열정, 정의감 네. 이런 걸 믿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간에 이재명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이준석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쪽으로 가면 사표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30에 이번에 반란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나오는 프로테지가 이제 40대 네. 초반도 있고 30대 말도 네.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55에서 60%밖에 못 얻어요. 현재. 예. 아직까지도. 그다음에 예. 영남권도 55에서 60에 갇혀 그러니까. 있어요. 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집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 포인트가 다음 주 돌아오는 네. 월화쯤 되면은 결집 현상이 일어난다. 아하. 예. 그러면은 결국은 40대 초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40대 초중반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이제 뭐 43, 4 정도 되고 뭐 이재명이 평균 나오는 48, 47로 묶어두면은 결국은 역전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단일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리고 토론 보셨지만은 뭐 이재명의 토론에 허실이 너무 많고 뭐 김문수 선배는 조금 뭐 좀 넣는 것 같은데 할 얘기는 다 하셨더라고. 예. 그래서 대통령 감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상식에 벗어난 비상식적인 그 행위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치기 당하는 이유는 네. 민주당의 일당 독재의 입법 현상, 입법부의 국회에서 일당 독재. 네. 그리고 공천할 때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다 자른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법 이제 자기들 조사했던 검찰, 판사 뭐 다 이제 대법관까지 탄핵하고 막 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상식적인 국민들이 막판 뒤집기에 표를 선택할 거다. 예. 그래서 저는 뭐 100% 이긴다. 100% 확신한다. 그 TV 토론 말씀하셨는데 토론은 이준석이 제일 잘했다고 김문수 후보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지율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거든요. 이준석의 경우에. 이게 이제 역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한다고 봐야죠. 그건 그렇고 이준석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금 저는 못했다.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뭐 한 75%가 이준석 잘했다 하는데 저는 너무 어렵게 했다. 아하. 말은 되게 쉽게 해야 되잖아요. 일반 국민들 수준 뭐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뭐 좀 더 똑똑한 걸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무슨 뭐 말을 뭐 하긴 하고 잘하긴 잘했는 것 같은데 별로 남던 게 없어요. 한 가지 이제 본인이 당하니까 뭐 자꾸 그 이재명 후보가 걸잖아요. 그러니까 발끈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발끈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 이제 23일 날 토론 있잖아요. 내일이죠. 23일 토론은 전공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회 분야는 뭐 일단 노동 문제, 뭐 삶의 문제. 체험. 택시 기사도 해보고 삶의 체험에서 겪은 거, 노동운동 현장에 있었고, 또 이번에 노사정 위원장,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 하면서 겪었던 거, 또 뭐 지금 우리가 뭐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이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더 잘할 거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20일 내일 하고 나면 토일 지나서 월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표의 결집이 쫙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오잖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난번 1차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일 잘한 대목을 원전 관련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이 원전에 가봤냐 아니에요. 그냥 안 가봤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만 뭐 꼭 가봐야 합니까?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 발을 딛고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민했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 때 김문수의 진가가 발휘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그 원전 문제 한창 터지고 원전 폐기하고 지랄할 때 예. 우리 당이 이제 그 창원 그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경남에 예. 내려가서 두산중공업에서 시위했잖아요. 네. 그 두산중공업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때 예. 아마 점심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원전 안 된다고 원전 폐기 안 된다고 막 과음 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막 과음 질러주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폐기하는 그런 무도한 짓들을 좌파들이 해요. 예. 그 범죄에서 이재명은 좀 벗어날 줄 알았거든. 딱 못 벗어나더라고. 그 후쿠시마 원전은 자연재해고 쓰나미에 의한 거다. 그렇죠. 쓰나미에 의한 침수지. 5,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쓰나미가 지진이 그래 일어난 적도 없고 예. 쓰나미가 그래 불어 나올 일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좌파들의 한계가 네. 딱 그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좌파들의 고정관념을 못 깨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커피 원가 120원 잠시 후에 우리가 저 커피숍 직접 하시는 분을 저기 모시고 말씀을 듣긴 할 건데 커피 원가 120원도 그렇고 무슨 미국에서는 일종의 찌라시 수준의 거를 지가 무슨 저 호텔 경제론이라고 해서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 뭐 이런 걸 보면 아니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3년 전에도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지금 내내 대선 후보고 당의 일극 체제를 만들 정도에 했으면 뭐 좀 준비를 했을 거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진짜 맹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좌파들의 고정관념, 소위 말하는 성장은 안 된다. 예. 그런데 이재명은 또 성장도 얘기하면서 복지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복지를 나눠 보면은 미국은 저부담 저복지 그 정도. 네. 그다음에 동구 있잖아요. 동유럽은 고부담 고복지. 그렇죠. 우리는 예. 중부담 중복지 이 정도래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은 돈은 많이 갖다 풀고 돈은 많이 풀고 세금은 줄여. 그런데 복지는 최상으로 해준다 그래.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저부담 고복지. 저부담 고복지인데 저부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그러기는 그래프를 걸어보면 경제학들이 보통 잘 하잖아요. 그래프를 걸어보면은 이렇게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학론 지금 이제 뭐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치킨 경제론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전체 경제학 책자에 한 수백 권, 수천 권 중에 한 두 권 정도 있다. 네.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사이비 경제론이라고 그래요. 예. 사이비 경제론자들이 포스트 이제 케인즈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렇게 가요. 네. 근데 결국은 지난번에 소득주도 성장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끌면서 400조 날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400조 이번에는 말 마차도 그대로 가고 사람은 이제 뒤에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돈도 없는데 돈을 준대. 세금도 깎는데 지금 법인세 얘기는 안 해요. 겁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세 문제를 기업이 제대로 운영할 법인세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안 해. 네. 그러면 세금도 깎고 돈은 많이 준다. 딱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 청년들의 곳간을 열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문재인 때 400조 그러니까 600조 한 500조 날렸잖아요. 600조에서 1100조 돼서 이번엔 2000조 시대를 연다. 네. 네. 이게 청년들이 분노해야 돼. 제가 이전에 청년들이 제가 아까 열정도 있고 정의도 있는데 왜 내 곳간을 네가 다 털어먹어. 그게 문재인 때 굉장히 화났잖아요. 안 그래도 이재명이가 어제도 아니 정부가 빚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소리를 팩팩 하고 있다고. 그때 좌파들이 소득주도 성장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부채는 아직 건전하다 그랬어. 부채 그게 걔들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이게요 2,000조 가까이 되면은 곳간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돈 쓸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 15세에서 지금 25세, 그다음 30세까지가 35세에서 45세 되는 시점. 이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곳간을 누가 쓸 줄 몰라서 못 씁니까? 돈 꺼내가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보수 정권이 그것을 지킨 것은 이게 미래 자산이잖아요. 미래 자산을 너가 왜 마음대로 건드려? 그래서 어쨌든 짜게 해가지고 버텨. 그게 작은 그렇지. 정부로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큰 정부로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서 우리 보수 정권은
그렇게 경제를 알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니까 사실 인기는 없어. 좀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인기는 없어.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안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 좀 쓸 때는 써야 되죠. 그랬더니 아니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미래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 고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기본적인 써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랬죠. 진짜 뭐 최강의 그 긴축 정책을 계속했잖아요. 그것은 표라는 그걸 것은 하면서.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어떻게 누가 돌봐줄 거냐. 그 청년들한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예. 당신들이 2,000조 갔을 때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국가 부채를 가지고 2,000조의 부채를 가지고 국민이 지금 연금 문제라든지 막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네. 화난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예전에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는요. 기름을 넣으러 갔을 때 이제 주유소 값이 있잖아. 리터당 얼마? 리터당 100만 원. 그 아르헨티나 화폐로. 그래서 이제 기름을 다 넣고 한 뭐 2, 3분 걸립니까?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200만 원으로 올라 있어. 아니, 그런 나라에서 살 거냐고 진짜. 그래서 이제 수입이라는 것은 일자리라는 건 한정이 되잖아요. 예. 이제 AI 시대가 가면 한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정된 일자리, 한정된 수입에서 그 돈의 가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네. 그런데 돈을 풀어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럼 일자리는 없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인프레가 나와요. 그렇지. 그럼 구멍가게 가서 예. 두부 한 모 사기도 힘들어져요. 왜? 돈 100만 원 갖고 가야 돼. 돈을 두부 한 모가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 가지고 세 모, 두 모 사면은 그걸 가지고 배를 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압박은 아마 뭐 지금 그 이재명에 지지하고 있는 2030층도 아마 되게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게 내일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2000조 시대의 대한민국 여러분들한테 최악의 악몽이다. 지금이라도 깨어나자.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우리 조은진 대표님 뵈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외에 우리 조은진 대표님 예전에 그 중국에서 기업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컨설팅 했죠. 조은진 그러면 맨날 친중주의자라고 딱지가 붙어갖고. 요즘은 제가 중국 비행기를 타면 안 돼요. 예. 왜냐 그러면은 예. 중국의 아킬레스가 4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대만 문제. 저는 대만 독립을 주장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홍콩 민주화 문제, 노란우산 지지했죠. 홍콩 네. 자유와 민주화를 지지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에 대한 독립을 제가 주장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대한 강력한 그건 안 비판을 된다. 계속 해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 등소평이 얘기했던 굴기하지 말라는 얘기도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인데 그러면 중국 공항 도착하면 바로 잡혀가겠네. 저는 중국을 지금 못 가죠. 예. 왜 하나는 또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는 게 중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들의 대부분은 정보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체크합니다. 아 좋은지 저거 안 되겠네. 안 되. 그럼 시진핑 오면은 우리는 뭐 적극 반대. 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첫째는 6.25 에 대한 사과해라. 예. 두 번째 탈북자 송환에 대한 사과.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너희 속국이라고 얘기했는 그런 얘기에 대한 사과.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 요구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강력하게 중국이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가 아마 반중 정치인의 최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는 올라가 있겠네요.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중국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래요. 뭐 가려면은 중국말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가려면은 대만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런데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재명의 쉐쉐쉐쉐 있잖아요. 이것이 갖는 위험성을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이재명의 세세라는 것은 예. 은연중에 이재명이 중국말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고 일본말도 못하니까 그냥 일본 뭐 대사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냥 세세 정도 수준이다. 세세 정도 수준인데 그게 어떤 문제냐 그러면은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가 왜 관여하냐. 그 다툼에 왜 관여하냐 이런 얘기는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 어차피 지금 주한미군이 이번에 주한미군 사령관
그 이제 청문회 할 때도 네. 대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주한미군의 주한미군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한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예. 이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대만의 손을 안 들어주고 중국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그 다음 어디예요? 대만하고 중국이 싸우면은 중국이 바보같이 소련이 바보같이 야 김정은 너 기다려 있어 가만히 있어봐. 그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쳐보잖아요. 그렇지. 중국이 칠 때는 양동이라는 게 예. 중국이 대만을 갈 때는 그 대만에 제가 한번 가서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만도 나름대로 보안 이제 안보를 많이 해놨는데 예. 걔들 그냥 여기다 칩니다. 그냥 돌발적으로 뭐 저쪽에 뭐 어디다 좀 포도 쏘고 거기는 양쪽이 주한미군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예. 그게 제대로 전술이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양쪽 다 세세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만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세세? 야 너는 그냥 친중인사인데 무슨 우리한테 세세하냐. 그러지 마. 세세 듣기도 싫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 기본적인 이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너무 모르고 있다. 네.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소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티격태격하다가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네. 있지만은 결국은 중국은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인데 가장 위험한 나라다. 그렇죠.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리고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을 했잖아요. 예. 6.25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본 놈은 또 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옛날부터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 나라와는 동맹을 맺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늘 경계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공간적으로 미국이 멀리 있으니까 그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제일 가까이에서 공격하면 우리한테 제일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국, 소련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 이건데 일본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죽창 들고 뭐 난리 했잖아요. 조국이가. 그런데 결국은 우리만 손해봤잖아요. 지소미아 예. 해가지고 우리만 그렇죠. 손해봤는데 결국은 일본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가까이 해서도 안 되지만은 다 가까이 해도 된다. 예. 동맹 관계만 빼고 군사 동맹 관계만 빼고 예.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소위 이제 호주, 미국, 일본, 호주, 뭐 인도 네. 이러한 부분으로 같이 우리도 나토 그렇죠. 같은 예. 식으로 군사 경제적인 동맹들을 해나가야 된다. 네, 네. 물론 일본은 뭐 군사 동맹은 저는 반대하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공동 안보 협의체를 그렇죠. 해나가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빨리 들어가야 맞습니다. 된다. 이래 예.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선대위 조직본부라고 하는 데서 어제 지것들이 뭔가 했다고 이제 이재명이한테 이제 한 건 했다고 보고하는 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발표를 했어요.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한 7천 명을 동원해 가지고 비우호층 50만 명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15만 명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직본부에 보고할 때는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빼고 몇 명과 통화했다고만 보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당을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솔직히 그 전화 받았거든요. 예. 그 전화를 받아서 나보고 이제 전화 받았더니 뭐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내가 아무 말도 예 알겠습니다. 그하고 무슨 말이 하는가 계속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내가 너무 하니까 끊던데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정말 국민의힘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 비우호청 고사하고 우호청한테라도 지금 전화 가동을 했나? 그 전화 가동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당협에서 하는 겁니다. 당협에서 하는 거죠. 당협에서 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전화기를 다 내래. 저 전화기 안에도 지금 뭐 한 10만 가까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일단 내면은 그걸 다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게 선거잖아요. 근데 그 전화기에 있는 거는 되게 우호층일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닌 것도 있지. 제가 뭐 저쪽 그 뭐 저한테 이제 폭탄하는 제가 그런 것들까지 카톡을 못 열어보는 이유는 카톡 폭탄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우호층이라도 그렇게 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지금 보세요. 55%에서 60%에서 묶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대구, 경북도 55, 60에서 묶였어. 요게 75로 가면은 그렇죠. 무조건 75로 이기잖아요. 무조건 이기지. 그러려면은 누군가한테라도 전화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아, 우리 국민의힘 선대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전화를 안 하는 것 같고 예, 제가 예. 민주당에서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화 안 하는 것 같고 국민들이 전화하는 거야. 서로 간에 막 난리 났다. 이거 이재명한테 예. 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지금 네. 막 국민들만 애타는 거야. 그 지금이라도 정신들 좀 차리고 네. 뭐 광안리 가서 손 흔들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음. 가만히 이제 자기 당협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거를 해라. 보통 당협위원장 같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당협에 사람들이 2, 3만 명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거기 파급이 돼가지고 선거일 날 그렇죠. 손에 손잡고 그렇죠. 예. 투표율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는 1, 2%로 붙어 있으면은 투표율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된다. 음. 이재명에 대한 혐오 또 이 독재 이재명 독재에 대한 두려움 이분들이 투표장에 가잖아요. 네. 그거에 불을 붙여라. 그게 이제 그래. 전화 홍보다 이래 보는 거죠. 대표님 저 홍준표 전 시장 잘 아시죠?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홍 선배님 저는 사실 홍 선배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제가 홍 선배님한테 예. 싫은 소리를 제가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그래도 대통령 후보, 당대표, 국회의원 5선 했나? 5선이요. 경남지사 2번, 대구시장까지 번. 하셨는 선배님이 아무튼 손을 들어도 자꾸 넥타이 옷 바꿔 입지 말고 손을 들어도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데 막 오셔서 손 들어주면 제일 좋지만 안 오셔도 당분간은 빨간 넥타이하고 빨간 옷만 입고 다니셔라. 그래도 그래야지 홍 선배님이 돌아오면은 민주당요 이재명이가 막걸리 한잔 합시다. 절대 안 챙깁니다. 자기 당선되면요 본청 만척해요. 지금 뭐 김용남이 내가 되게 아끼는 후배였는데 김용남이나 뭐 문병호 그다음에 또 뭐 허은아 그거 갔는데 다 찬밥됩니다. 자기들 거 챙겨줄 사람도 되게 많은데 아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려고 지금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들 챙겨주지 않으니까 빨리 잠 깨고 김대남이 같이 잘못 생각했다. 빨리 턴하는 게 갈래다가 돌아왔더만. 턴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 제가 얘기 좀 예.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경험에서 우러나는 모습이 되게 필요한데 경험이 좀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화양연화 할 때 예. 삼성 박근혜 대통령 엮어가지고 무시적 청탁으로 집어넣은 사람 아닙니까? 예. 한번 참아줬어요 국민들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자기들이 나서서 12명이 배선하고 크게 말하면 23명이 해서 네. 윤 대통령 탄핵시켰어요. 그것도 참아줬어. 그것도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예. 그것도 참아주고 있어. 참아주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까지 죽이려고 안 된다.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화양연화 할 때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파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극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선거 끝나서 또 용기 없고 희생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국민의힘을 이끌어간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이 크게 세 번, 작게는 총선 완패했을 때도 참아주고 비대위원장 셀카 찍을 때도 다 참아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가면은 국민들이 분노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라도 겸손하게 김문수 후보 이름 붙이고 말끝마다 김문수 얘기하고 뭐 그냥 이제 김문수 오늘부터 김문수 불러주세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부르면 돼요. 그렇게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의 대담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